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만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고려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자로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지 저희 가족이 이곳 말레이시아 쿠칭이 사실 국제학교 학비로만 보면 가장 저렴한 곳이 맞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럼 쿠칭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쿠알라룸푸르나 쿠알라룸푸르 주변에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좀 외곽으로 몇 시간 떨어진 외곽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외곽 지역, 예. 심지어는 학년에 따라서는 뭐 조호바루나 그리고 페낭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너무 편견을 가지고 한 지역만을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자녀의 나이, 즉 학년에 따라서도 학비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기준으로는 저학년이 당연히 학비가 저렴하고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비가 비싸집니다. 그거는 동일한 학교라도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나이, 심지어는 뭐 유치부나 아니면 유치부, 보통 그냥 유치부라고 잡겠습니다. 그래도 정규 교육 과정에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이런 뭐 어린 자녀들 있는 분들이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동네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낼 비용이면 아이 국제학교는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뭐 동네 영어학원비 30만 원, 뭐 수학학원비 30만 원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잡은 거죠. 그래도 한 아이에게 월 60이라고 잡았을 때 1년이면 60 곱하기 12 해보세요. 그럼 720만 원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 기준으로 720만 원이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들이 아주 많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페낭, 조호바루 그리고 뭐 이런 쿠칭 그리고 뭐 이포, 쿠알라룸푸르 그 주변에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조기 유학을 뭐 1년, 2년 단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그래도 적어도 조기 유학을 나왔으면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건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분들도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후자 쪽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유학 후에 그냥 뭐 영어만 조금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예전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말레이시아도 그런 게 하나의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조기 유학을 나왔으면 그냥 해외에서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 스텝을 밟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단지 1, 2년의 예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아이가 지금 뭐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뭐 5학년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내 아이가 지금 뭐 중학교 한 1학년 과정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이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아이 한 명의 학비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어떤 분들에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학비 기준 10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00만 원 한 명의 아이 학비입니다, 여러분.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쿠알라룸푸르의 비싼 학교들 그리고 뭐 중급 학교들이라고 그래도 월 100만 원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년에 따라서 고학년인 경우엔 택도 없죠. 네. 하지만 지역과 아이 나이가 딱 특정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융통성 있게 그냥 저는 100만 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자녀가 2명이면 학비 기준으로 100만 원, 100만 원. 한 달입니다, 여러분. 한 달 기준으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저는 더 마이너스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곳 쿠칭에 있는 초등부 저렴한 학교는 1년에 등록금이 한 뭐 3, 4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채 4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반대로 비싼 학교들은 뭐 월 100만 원, 200만 원은 안 되겠습니까? 그쵸?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한 명당 자녀 한 명당 100만 원, 100만 원, 두 명이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아주 특정한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몽키아라 지역, 그런 지역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물가는 비슷합니다. 이곳 쿠칭조차도 렌트비가 뭐 푸총보다 많이 싸냐, 수방자야보다 많이 싸냐, 뭐 페낭보다 싸냐, 조호바르보다 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쿠칭에서도 보통 한국 분들이 사시는 그런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콘도 렌트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비 싸냐?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외곽 쪽으로 가면 생활비가 싸지는 게 아니고요.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비슷하게 듭니다. 그 KL 주변 지역하고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렌트비 한 월 70 잡겠습니다. 그쵸? 월 70. 물론 뭐 몽키아라에서 월 70 어림도 없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집 크기에 따라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쵸? 월 70이면 그래도 외곽 지역에서는 자녀 2명이랑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엄마랑 자녀들이랑 또 많이 오시잖아요. 3명 살 집은 충분한 크기로 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월 70에서 뭐 저렴한 지역은 60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80짜리는 없겠습니까? 월 80만 원? 네. 하지만 70 잡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차량을 구매하시려면 반드시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좀 논외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차량은 뭐 리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스도 뭐 차량에 따라서 월 뭐 50, 60 뭐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량 비용은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같은 차종일 경우에 훨씬 더 비쌉니다. 새 차 기준으로. 그래서 차값은 조금 목돈이 들어야 됩니다. 저희도 소형차, 일본차 소형차 구매했는데도 조금 몇백만 원 빠지는 거의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2,8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니까 뭐 3천만 원이죠. 어떻게 보면 1, 200 빠지는 좋은 차량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소형 차량입니다. 네, 어쨌든 차량 비용은 비싸니까 차량 비용은 뭐 여기서 중고를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새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리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차종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서 그리고 외제차냐 여기 말레이시아 뭐 국산차냐에 따라서도 가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취향인 만큼 조금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레이시아 생활에서는 조기 유학 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있어야 된다면 무조건 차량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엔 완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생각하니까 당연히 차량은 필요하다. 차량은 필요하고 차량 새 차 기준으로 한국보다 비싸다는 건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비죠. 먹고 쓰는 생활비입니다. 정말 여기 와서도 뭐 자녀들 과외 같은 거 많이 시키고 뭐 사교육 많이 시키고 한국 교육 따라잡으려고 다 학원 교육 시키고 그러면 한국보다 돈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기 유학을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대학에 가고 좀 더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조기 유학이기 때문에 여기 말레이시아까지 나와서 막 다시 한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는 그런 비용들은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즉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렌트비 70만 원 그리고 제가 생각에 적어도 아이 2명의 엄마 혹은 아빠 그렇게 부모님 한 분 계실 때 3명 기준으로 생활비 알뜰하게 사시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생각합니다. 물론 뭐 200만 원은 많겠습니까? 300만 원도 쓸 수 있고 400만 원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냐, 어떤 뭐 주말 생활을 보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150만 원 잡겠습니다. 그냥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는데 150만 원이라면 풍족한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세 가족, 세 명의 가족 지장 없습니다. 만약에 맨날 나는 라면도 꼭 한국 것만 먹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한국 마트에서만 사야 돼. 이렇게 되면 150만 원 어림도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뭐 로컬 식당에서 외식도 하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로컬 식당, 로컬 슈퍼에서 장 보고 대형마트에서 장 보고 하면 150만 원이면 세 가족 조금 알뜰하고 생각 규모 있게 쓰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130만 원은 안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낮게 잡아서 200 잡겠습니다. 자녀 2명에 교육비 100, 200, 렌트비 그리고 생활비 200, 400입니다. 여러분. 1년 기준으로 하면 4,800만 원, 5천만 원 잡겠습니다. 즉 아버님의 경제력이 아니면 어떤 그 한 가정의 소득이 일단 400만 원은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도 가능합니다. 생활을 좀 더 알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를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면 350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뭐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300은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00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1년에 3,600만 원, 좀 넉넉하게 여분의 돈을 한다고 해도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 구입비, 차량 리스비, 차량 만약에 구입하시거나 리스하신다면 그 비용은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님도 한국에서 생활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엄마랑 아이들만 왔다고 기준할 때 저는 400을 잡았고요. 월 평균. 그리고 정말 저렴하게 하면 300도 지역에 따라 생활에 따라서 300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님이 한국에서 자기 자가주택이 있냐 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얼마큼의 생활비가 나가냐. 만약에 아버님이 한국에서 그냥 그 가족이 자기 주택이 있다는 전제하에 아버님 생활비 용돈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200만 원이면 보통 남성 충분합니다. 여가생활까지 하시면서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맨날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돈 잘 쓰시는 분은 200만 원은 뭐 껌값이겠죠. 하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생활비 만약에 저 혼자 산다면 몇십만 원 나오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제 나이의 남성이 뭘 하겠습니까? 뭐 옷을 뭐 명품으로 휘감겠습니까? 뭐 술도 안 마시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유흥 좋아하지 않으면 별로 남자분들은 솔직히 돈 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아버님들한테 그런 혹독함을 꼭 그렇게 지내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뭐 중년 남자들이 크게 돈 쓸 곳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 뭐 투자를 하거나 막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그냥 자기 생활적인 면에서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님 200만 원 해도 400, 200, 6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난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 우린 다른 돈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 100만 원.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작게 100만 원 줄이면 300만 원. 총 400만 원의 경제력이 있으면 자녀의 조기 유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금 400만 원 선에 맞춰서 아버님 생활비 100만 원 그리고 여기 300만 원 아이들이 저학년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돈은 더 들어갑니다. 그거를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만 딱 300에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끝내겠지? 내가 400만 원에 고등학교 때까지 끝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400으로 늘려가셔야 되고요. 400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향후 500 플러스가 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처음에 최대한 알뜰하게 잡고 장기적으로 잡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5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5천만 원 정도의 경제 규모가 있는 집이면 특히 자녀들이 그렇게 큰 고학년이 아닌 전제하에 얼마든지 조기 유학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다고요? 솔직히 저는 더 저렴한 비용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 말레이시아 로컬 사람처럼 생활하고 로컬들이 사는 집에 살고 그러는 건 솔직히 굉장한 해외 경험의 노하우가 있지 않은 한 힘든 일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그렇게 산다? 여기 말레이시아 로컬들처럼 산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지 그게 실현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즉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한국인의 스탠다드를 지키면서 생활 수준을 지키면서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가성비 있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알뜰하게 생활하신다면 자녀의 조기 유학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기러기 가정, 기러기 생활하면서 아빠 혼자 있고 엄마 있고 자녀들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조기 유학이 가치가 있냐? 그러면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도 저 또한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기 유학을 오시려는 분들 중에 조기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 단지 우리 경제력엔 안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가정벌이가 총 월 수입이 500, 600인데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 가계 수입이 뭐 450인데 우리는 절대 조기 유학은 꿈꿀 수 없어.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던져줄 수 있는 영상이라고 믿습니다.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생활에서 자녀의 학비, 교육비죠. 그리고 주택, 렌트 비용, 그리고 생활비. 그거 외에 물론 생활하다 보면 이런 예상 밖의 비용들이 늘 복병처럼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매달 그런 금액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의료비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국, 말레이시아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던져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